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색소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는 혈색소 수치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 과연 빈혈인지 적혈구가 증가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혈색소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건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적혈구라는 녀석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려 2억 5천 개나 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은 이런 단백질 성분인데 4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를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테트라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이 철이 산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산소를 내보내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몸의 산소와의 결합 능력을 결정짓는 것은 적혈구가 아니라 헤모글로빈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부에 철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항목에서는 적혈구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혈색소라는 그 값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산소 결합능을 유추해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혈색소가 낮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빈혈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체내 조직에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빈혈이 발생을 하면 내 몸의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의욕이 없고 여러 가지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런 비특이적인 다양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실 증상만으로는 빈혈을 진단할 수가 없고 혈색소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빈혈을 감별하게 됩니다. 빈혈 중에서도 사실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빈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데 철분 결핍 빈혈 외에도 엽산이나 비타민 B12의 결핍이나 위장관 출혈이나 적혈구 막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빈혈 등 너무나 다양한 빈혈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셔야겠다라는 거고, 그럼 건강검진 항목 중에 내가 빈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절대값 수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WHO에서 제시한 기준은 성인 남성은 13보다 떨어졌을 경우, 성인 여성은 12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는 빈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일 때는 사실 적혈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뿐만 아니라 혈소판, 백혈구까지 함께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한 혈액 질환들을 감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혈색소가 증가하는 그런 병도 있을까요? 사실 혈색소가 증가하면 산소 결합능이 더 우수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혈색소가 증가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떤 경우가 혈색소가 높다라고 이제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 기준이 16.5, 16 대략 이 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뒤에 헤마토크릿이라는 적혈구의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부피도 50%가 넘어가면 적혈구 양이 많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혈구가 많다라고 의심을 하기 전에 이게 탈수나 내가 이뇨제를 복용을 해서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상대적 적혈구 증가증은 아닌지를 먼저 가장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내 혈액검사 결과 소견서가 헤모글로빈이 16, 17 이상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서는 내가 이날 금식을 하고 탈수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간접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모두 배제하고 나서 진짜 적혈구 증가증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염려가 되는 건 진짜 병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죠. 사실 빈혈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자세하게
것처럼 진짜 적혈구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탈수가 있을지라도 평소에 피로감이나 뭐 샤워하고 나서 피부 가려움증이 유발된다거나 혈전증, 즉 내 몸에 뭐 동맥에 혈전이 낀다든가 정맥에 혈전증이 생긴다거나 혹은 출혈 같은 것들, 코피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긴다거나 두통, 시야장애 같은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한 경우에서는 진성적혈구 증가증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질환인데 사실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골수 내에서 적혈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형성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는 혈액 질환을 앓게 되면 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혈전증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들이 20에서 30%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심지어서는 나중에 더 나아가서 급성 백혈병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하지만 그 빈도는 2%에서 3% 내지로 높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뭐 두통, 어지러움, 이명, 시력장애, 감각이상, 홍조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가려움증, 비장비대, 혈전증, 출혈, 체중 감소, 발한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서는 내가 혹시 혈액에 관련된 질환 때문에 혈색소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고 바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혈색소의 증가 원인이 이런 진짜 혈액 질환이 아니라 저산소증,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을 앓고 계신다거나 코골이가 심한다든가 혹은 고산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산소에 대한 노출이 남들보단 적기 때문에 이 저산소에 노출하면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아니면 콩팥에서 이제 적혈구를 생성하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콩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혹은 여러 가지 암 자체에서도 적혈구를 생성하라고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것에 의해서도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이 적혈구 수치, 혈색소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혈구 이상 혈액 질환을 진성적혈구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진단하는 기준은 일단은 혈색소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골수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 골수 조직 검사는 이 엉치뼈에다가 제가 많이 전공의 시절 해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론 안전하게 하면 안전한 검사 방법이지만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힘든 검사까지도 진행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EPO라는 물질을 체크해봐야 되는 건데, EPO가 무엇이냐? 적혈구 생성 인자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콩팥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인데, 이 녀석이 이제 계속해서 여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적혈구는 여과를 안 되겠죠. 이왕 우리가 혈뇨 파트에서 제가 공부를 했듯이 적혈구는 여과가 안 되는데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 콩팥이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인지를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신호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산소증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분들은 어찌됐든 그 적은 산소만으로도 내 몸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색소가 많아야 되겠죠. 또 더 이 적은 산소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생성 인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적혈구 생성 인자가 예를 들어서 높지 않은 경우, 낮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낮은 경우는 사실 진짜 내 몸에 골수에서 이상이 생겨서 그냥 뭐 내 몸 주변에 산소가 있든 말든 그냥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은 바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EPO 레벨이 낮은 경우에서는 바로 잭2 뮤테이션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검사는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가능을 하겠죠. 반면에 EPO라고 적혈구 생성 인자 수치가 정상이거나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뭔가 지금 주변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 혹은 이 콩팥 쪽에 암이 있다거나 간 쪽에 특정 암들 같은 경우에서는 EPO를 이제
생성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보다는 EPO 레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때는 여러 가지 CT 검사를 통해서 그런 추가적인 검사를 자세히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담배를 태운다든지 고산지대에 있다든지 만성 폐질환에 의해서 평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적혈구 증가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조금 생소한 병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적혈구 증가증인지 아닌지 여부가 16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가장 먼저 배제해야 될 게, 혹시나 내가 이 검사 직전에 탈수가 심하지 않았는지 혹은 이뇨제를 복용하지 않았는지 라고 생각을 해봐서 상대적 적혈구 증가증을 배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게 바로 EPO 레벨 적혈구 생성인자라는 거죠. 이것은 개원가나 동네 병원에서도 다 체크가 가능하고, 이 검사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 수치가 떨어져 있다, 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이 높아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혹시 내가 이전에 혈전증을 앓았다거나 두통이나 출혈 같은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서 의료진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진단을 받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EPO 레벨이 정상이거나 혹은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담배를 태우진 않는지, 혹은 고산지대나 이런 데 자주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이 없는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간 쪽의 암이나 아니면 자궁 내 특정 암에 의해서도 이렇게 EPO 생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암들을 추적하는 CT 검사를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헤모글로빈이 낮을 때는 빈혈을 생각해야 되고, 빈혈에 따라서는 더 자세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헤모글로빈이 높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피가 진해지기 때문에 혈전증이나 이런 각종 출혈과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혈색소에 대한 해석법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